고요한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창밖을 내다보면 오가는 차 한 대, 길을 걷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침대 속에서 고단한 월요일을 걱정하며 뒤척일 바로 이 시간,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깊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스스로 고통과 역경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정신을 강철로 담금질하고 내 안의 한계를 부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그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강인한 의지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그 힘의 원천은 여러 곳에 있지만 바로 오늘 이 새벽 저의 힘은 바로 이 텅 빈 거리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잠들어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홀로 깨어 강해지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고독감. 이것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이 차가운 거리로 나와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파와도 제 영혼은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삶에 출석만 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지만 당신은 두 다리조차 없이 시작했습니다. 걷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야 했고 기기 위해 근육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추월하기 시작하는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저를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들을 이제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잠깐만,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없다면,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조차 없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제가 당신의 불을 대신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검토하며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평생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당신을 뚱뚱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신을 믿든 혹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책을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작은 불꽃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조용해져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방에 들어가 홀로 앉아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능성을 깊이 탐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이 나를 판단하고 지금보다 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지 바라보자 새로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역시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한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해냈습니다. 벽에는 그 어떤 트로피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제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위해 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고통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좋은 점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요.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인생의 90%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단 10%만이 행복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무언가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지만 마주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여전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365일 그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은 끝이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계속되어 온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저의 싸움도 계속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표적일 뿐입니다. 9명은 실제로 싸우는 이들이고 오직 단 1명만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저는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9명 중 하나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아닐 뿐입니다. 당신이 적당한 삶에 안주할 때 저는 제 육체가 허락하는 한계 속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도, 야망도, 모든 것이 창밖으로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연인과 헤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아가세요.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쌓아야 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무엇을 쏟아부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개월 만에 48kg을 감량할 때 첫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퍼하고 자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목표는 멀어질 뿐이니까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삶에 만족할 것인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후회 속에 살 것인가? 언젠가 공동묘지 옆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136kg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런 모습으로 죽지 말자. 저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대신 살아있는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부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롯이 나와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일어서서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뿌리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136kg의 남자로 남아 신살이 되었을 때 결코 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자신을 던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것인가? 저는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약 40%만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고통이라도 느끼는 순간 뇌는 즉시 외칩니다. 위험해. 이건 즐겁지 않아. 멈춰야 해. 더 편안한 것을 찾아. 마음은 언제나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거짓말까지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밀어내고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신이 당신 안에 창조해 놓은 그 잠재적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이 따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그 운 좋은 상황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제 뇌는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원하고 이건 정말 끔찍해라는 감정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당신이 뇌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배하는 대신 당신이 뇌를 지배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왜 실패하는지, 왜 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게으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좋아하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어야만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전사는 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다.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이라는 단 한 가지를 바꾼다면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일들 중 많은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그 상처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입힌 상처일지라도 이제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저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저항이 심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여정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전사들이 분명 존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당신에게는 대단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저 앉아서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습니까?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멈추고 숨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가십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열정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중에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믿음과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하나의 기준, 하나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이자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일터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행복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신경 썼던 유일한 것은 거울 속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아, 너는 오늘도 해냈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많은 사람들이 꿈만 꿉니다. 그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해군 특수부대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좋아, 그러기 위해 3개월 안에 48kg을 뺄 거야 라고 결심하는 때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또 저것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은 꿈의 주인이 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실패이고 진짜 포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에너지는 가장 고요한 순간 당신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1%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미안하지만 균형이라는 단어는 바람 속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목표에 미친 듯이 집착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 삶의 매 순간을 바쳐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홀로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빨라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핸드폰을 끄고 세상과 단절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자신을 더 깊이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 영원히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 불안에 떨던 아이, 나약했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목적 없이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실패합니다. 당신 앞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길은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머리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320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해낸다면 어떨까? 해군 모병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흑인은 단 35명만이 이 훈련을 통과했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36번째가 된다면 어떨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도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질문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나아지려고 할 때 그들을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던 지옥을 탈출하는 모습의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저는 어둠을 연구했습니다. 빛 속에서는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두운 시간들,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실패 속에 영원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고통을 방문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과거의 실패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해답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의 자존감을 구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제가 위대함을 찾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열정은 터져나옵니다. 저는 매일 인간이 되기 위해 제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아침, 당신은 침대에서 나오기 싫습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밖은 어둡고 축축합니다. 아내는 그냥 자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엔 다퉜고 약간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